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은 도구 탓. 뭔가 메이크업이 잘 안 되셨다면 도구 탓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브러쉬를 참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추천 영상도 이미 몇 개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21년을 맞이하여 또 새롭게 좋아하게 된 브러쉬가 있고 해서 오늘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브러쉬, 이건 꼭 있어야 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있으면 괜찮아 하는 추가 브러쉬,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브러쉬 추천 출발! 빵! 브러쉬라 하면은 뭐 파데 브러쉬, 아이 브러쉬, 뭐 파우더 브러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먼저 사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필수 아이섀도우 브러쉬 3개 갑니다. 아이 메이크업 뭐 손으로 간단하게 돼 뭐 이런 얘기 많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쉬머하고 좀 펄이 들어있는 애들은 쇼는 아니고요. 손으로 발랐을 때도 굉장히 잘 발려요. 근데 요즘의 대세는 뭡니까? 무펄이잖아요. 무펄 섀도우는 아무리 입자가 고와도 손으로 발랐을 때 얼룩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브러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전 이거 피카소의 207A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요, 제 메이크업 인생이 얘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엄청난 브러쉬입니다. 아이 베이스를 깔아주는 섀도우 브러쉬는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 다 써봤어요. 맥에서도 사보고 뭐 머시기 다 써봤어요. 근데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디테일을 보면은 약간 납작하면서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커팅이 타다다닥 들어가 있어서 털끝에 섀도우를 묻혀서 그 털끝의 가루들이 눈에 사르르 옮겨주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뭉치지 않고요. 블렌딩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수제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마다 숱의 양이 조금 다르고요. 커팅 모양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거 한 3-4개씩 갖고 있는데 그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수제 브러쉬가 털이 좀 빠진다, 그래서 못 쓰겠다, 뭐 이렇게 후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털이 빠져봤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털이 빠지나 안 빠지나 이렇게 뽑아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세척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훌렁훌렁 해주시고 적당히 짜주시고 빠지던지 말던지 냅두다 보면은 한두 가닥은 빠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빠지지 않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는요, 무펄에서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고요. 좀 쉬머한 애들도 그 펄까지 쫙 붙이면서 굉장히 잘 발색이 됩니다. 물론 펄을 더 잘 붙이려면은 약간 습기가 있는 내 손으로 눌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베이스 깔아줄 때는 얘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템이에요. 그리고 이 피카소는 특히 207A가 피카소의 원래 버전이 있고 가성비 라인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얘랑 돈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근데 브러쉬는 한번 사면 저는 거의 평생 쓰는 것 같아요. 최소 10년? 그래서 한번 투자하실 때 그냥 원래 이 207A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아이템 피카소의 207A.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쓰는 에크멀의 6번입니다. 얘가 시중에 나와 있는 브러쉬 중에 제일 조그매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브랜드를 만든 라미코 언니의 영상을 보았는데 이 조그만 브러쉬를 만들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조그만에도 불구하고 커팅이 싹 돼 있으면서 적당하게 층이 져 있어요. 이 작은 거를 층을 지면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진짜 착하거든요. 이거는요, 배송비 붙여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돈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오프라인에 나와서 판매를 해야 된다 하면은 보통 브러쉬 브랜드였으면은 2만원에서 3만원대 저 예상하거든요. 얘는 가루날림이 좀 있는 진한 섀도우도 이렇게 콕콕 눌러서 발라주면은 가루날림도 거의 없고요. 원래 섀도우 질이 좋은 애를 발라주잖아요. 진짜 끝장납니다. 아이라인 그려진 위에 살살살살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뭔가 블렌딩 해주겠다고 하면은 갑자기 눈이 시커매지면서 왜 이렇게 메이크업이 맑지 못하고 껌껌하게 되는 거지? 껌껌하게? 아무튼 그러셨던 분들 섀도우 브러쉬가 너무 커가지고 블렌딩하면서 이게 영역이 넓게 발라져서 그렇거든요. 깔끔하면서도 또렷하게 살려줄 때는요, 이런 쬐끄만한 브러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라이너 위를 싹 풀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그윽하게 된 느낌이 나거든요. 언더 뒤에 있죠. 삼각존이 깊게 잘 발달하시고 색조가 잘 받으시는 분들은 뭐 조금 큰 브러쉬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라이트 톤에다가 뭔가 밖으로 톡톡 튀어나오는 얼굴, 음영을 너무 세게 넣으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는 그런 분들은요, 삼각존을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 조그마한 브러쉬에 싹 묻혀가지고 약간 세로로 세워가지고 싹 그려주면은 그 그윽한 음영이 눈 밑에 싹 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라이트하면서도 너무 찢지 않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꼭 있어야겠죠? 이건 진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이 브러쉬는요, 에크멀의 1번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총알 브러쉬보다 사이즈가 좀 절반? 훨씬 작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떤 때 쓰냐면은 기본 베이스는 207A로 발라주고 에크멀 6번으로 디테일을 잡아준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중간 톤에 색깔을 더 넣어주고 싶을 때 그때 이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을 따라 살짝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아이섀도우 색상이 너무 갑자기 발색이 안 되면서 근데 색은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삼각존이 좀 깊으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삼각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언더 밑에 살짝 색깔을 넣어주고 싶을 때도 얘가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선택을 해라 하면은 사실 저는 207A하고 요 6번을 선택을 하기는 해요. 이 중간톤 섀도우는 어떻게 뭐 새끼손가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섀도우 브러쉬였고요. 이제 얼굴 메이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페이스 메이크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파우더 바르면 떠요. 이 쿠션은 파우더를 발라도 뜨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파우더를 올리면서 피부가 뜬다? 요거는 도구 탓하셔도 됩니다. 물론 파운데이션도 잘 발라줘야 되고 파우더 입자가 너무 크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파우더 입자 굉장히 곱게 잘 나오기 때문에 파우더에 문제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브러쉬를 잘 골라주셔야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페이스 파우더 브러쉬는 피카소의 605번입니다. 얘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커팅이 요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 브러쉬 맞나? 블러셔 브러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피부가 잘 뜨시는 분들은 일단 큰 브러쉬로 둥글둥글 둘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잘 먹는 피부가 있어요. 근데 얇으면서 잘 뜨시는 분들은 요런 작고 섬세한 브러쉬를 가지고 그 통통통통 눌러주는 방식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아야 콧등에도 섬세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눈썹 위에도 삭삭삭 비비면서 해주기에도 뜨지 않으면서 이 고운 가루들을 잘 옮겨줍니다. 저는 파우더 묻힐 때 얘 없으면 안 돼요. 블러셔 브러쉬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피카소의 108번하고 필리밀리의 881번입니다. 피카소 108번 브러쉬는 블러셔 브러쉬로 굉장히 유명하죠. 605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공기감 있게 부풀어집니다. 근데 108번은 사용을 해도 이렇게 좀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얘로 블러셔 브러쉬를 바를 때는 조금 더 발색이 약하고 봉봉봉봉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발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108번 브러쉬는 파우더 블러셔를 묻혔을 때 발색이 쫙 올라오면서도 그렇게 경계가 지지 않게 뭉치지 않게 싹 펴발려집니다. 단 얘가 워낙에 부드러운 브러쉬이기 때문에 그 베이크드 타입 있죠. 그런 애들은 얘로 발색이 조금 약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튼지 간에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에는 얘만한 브러쉬 없습니다. 108번 블러셔 브러쉬가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 필리밀리는 가격도 괜찮고 좀 촉촉한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얘도 아주 괜찮습니다. 솔직히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얼굴에 경계 지는 거는 108번 블러셔 브러쉬가 조금 더 잘 풀어지기는 해요. 얘는 파우더 타입을 발랐을 때 잘못 바르면 약간 그 경계 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좋은 거는 베이크드 타입이죠. 그러니까 치크팝, 스킨푸드 블러셔 그런 애들은 오히려 발색을 더 잘 올려줍니다. 딱 바르면 뭔가 습기를 머금은 것처럼 얘가 얼굴에 되게 피팅되면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는 비비면서 발라주시기보다는 살짝 톡톡톡톡 두들겨주면서 발랐을 때 경계도 잘 지지 않으면서 뭉치지 않게 발색이 된다. 얘가 정말 가성비 괜찮고 퀄리티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 브러쉬다.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브러쉬가 제가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브러쉬였고요. 어딘가 모르게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드셨죠? 요거 있으면 좀 괜찮다. 번외로 추천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빼놓을 수 없는 컨실러 브러쉬죠. 얘가 왜 필수 추천이 아니었냐면 컨실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컨실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다크서클을 따로 커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필수 추천으로 안 넣었어요. 근데 이 화홍 브러쉬가 제 다크서클에 넣어주기 진짜 너무 좋고요. 납작해가지고 제형을 먹어주는데도 되게 괜찮고 원래 컨실러 브러쉬는 비싼 거 싼 거 상관없는 게 인조모기 때문에 큰 차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화홍이 미술용 붓이지만 조금 큰 스팟 가리기에도 괜찮고 저는 아무튼 다크서클 용도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고로 화홍 브러쉬는 미술용 붓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자마자 주방 세제 아니면 폼클렌저 이런 데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 풀 먹인 걸 없애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없어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추천은 따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또 빼놓을 수 없는 화홍의 948호 6번 사이즈 브러쉬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 좋은 것도 많고 뭐 제가 자주 쓰는 것도 따로 있고 그렇긴 한데 특별히 이 화홍을 가져온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손이 여러 번 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매트 파운데이션을 뭉치지 않게 싹싹 펴발리고 뭔가 그 끝
끝에 경계진 부분들을 펼쳐주기에도 되게 괜찮아서 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익숙해지면은 그 어떤 파데 브러쉬보다 피부 표현을 되게 얇고 밀착감 있게 해주기에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좀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습용 브러쉬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포에버, 납작 브러쉬, 꾸셀 브러쉬 이건 정말 더 쉽습니다. 요즘 여름인데 매트 파운데이션 펴바르기에도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피부가 진짜 투명해져요. 그 다음은 에크멀의 11번이고요. 요거는 하이라이터 브러쉬. 사실 하이라이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가적인 추천 브러쉬로 넣었는데요. 하이라이터 싹 묻혀가지고 코끝에 쏙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주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로록 올라갑니다. 얘가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 브러쉬예요. 그리고 요것도 에크멀의 18번. 그러고 보니 오늘 에크멀 브러쉬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좀 디테일을 신경 쓴 그런 브랜드라서 저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추가적인 추천으로 넣은 이유가 이 스크류 브러쉬는 브로우 제품 사면은 그 뒤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꼭 있어도 되지는 않는. 근데 저는 이거 있으면 좋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근데도 얘를 구매할 가치가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눈썹 빗 때문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속눈썹 한번 빗어주면 엉킨 것도 풀어주기에 좋고 혹시 마스카라가 뭉쳤다고 하더라도 얘로 한번 싹 지나가주면 그 뭉친 마스카라를 풀어줘서 그래서 또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 사면 이 스크류 브러쉬가 되게 금방 다를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얘도 참 있어도 좋을 그런 브러쉬. 마지막입니다. 맥의 239S 브러쉬입니다. 이게 원래 아이 메이크업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브러쉬다. 뭐 그렇게 옛날부터 추천이 많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꼭 있어야 하는 브러쉬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발색이 되게 세게 돼서 무펄을 얘로 바르잖아요. 생각보다 블렌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금손이신 분들은 이걸로도 이렇게 잘 펼쳐질 수 있겠지만 얘는 그렇게 블렌딩이 잘 되는 브러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완전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좀 진하게 발색을 중간톤까지 디테일하게 더 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브러쉬입니다. 여기까지 브러쉬 추천이고요. 여기에서 또 최후의 2개 뭐 이렇게 꼽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브러쉬가 다 없어지는데 언니 2개만 딱 꼽아보세요. 솔직히 1개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개로 했어요. 피카소의 200G 브러쉬하고 에크멀의 6번 요렇게 2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브러쉬는요? 파데 브러쉬는요? 페이스 브러쉬는 파우더 퍼프도 있고 아니면 파우더 바르지 말고 컨실러 브러쉬 컨실러 좀 그렇긴 한데 손으로 하든지. 근데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 2개는 없으면요 디테일 그냥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를 필수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꼭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쓰는 브러쉬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 브러쉬도 추천을 해드려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이크업은요 도구 탓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이크업을 위해서도요 어느 정도 도구는 필요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칼, 도마, 뭐 그릇 등등 이런 조리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아이섀도우 브러쉬 2가지 정말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브러쉬 추천 여기까지 하고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